2019년 새해에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어마어마하고 또 겁나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달을 해드릴 소식은 저희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벡트에 관한 업데이트입니다. 기분이 좋을 뻔 하다가 이제 나중에 기분을 망치는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자면은 뉴욕 증권 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인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 산하 암호화폐 트레이딩 플랫폼 벡트가 마이크로소프트 벤처스, 네스퍼스 등 12개 파트너로부터 무려 1억 8천만 달러 가량을 투자금으로 조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참여한 그룹을 한번 보시면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 CMT 디지털, 이글7, 갤럭시 디지털, 노보 형님이 운영하는 곳이죠. 그리고 그 외에는 골드핀치 파트너스, 앨런 하워드, 호라이즌 벤처스,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 마이크로소프트 벤처 캐피털 암, M12, 판테라 캐피털, 페이유, The FinTech Arm of Naspers,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토콜 벤처스 등이 있습니다. 꽤 쟁쟁한 이름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고, 이런 회사들이 참여해서 이제 벡트에 투자금을 넣었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월가에서 암호화폐에서 발을 뺀다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문, 헛기사가 나오고 있었죠. 커뮤니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관들은 안 들어온다, 기관들은 떠났다, 세력들은 떠났다, 털어먹기 중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털어먹었어요. 항상 털어먹으면서도 그들은 더 큰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분들이 차트나 거래량을 보시면서 아이고 기관들 매집 안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보이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장외 거래를 일단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 봇을 통해서, 거래소 봇들을 통해서 조금씩 시세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숏도 많이 치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것에 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 자료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좋은 소식이었는데,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그러나가 있습니다. 개똥 같은 그러나인데, 오늘 IC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에서 한 PDF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12월 31일 미국 날짜로 오늘이죠.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CFTC의 그런 결정이 아직 확실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 1월 24일 개장 예정이었던 벡트의 거래 날짜는, 개장 날짜는 이제 미뤄지게 되었다. 날짜가 변동되게 되었다. 미뤄지게 되었다라기보다는 변동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음 날짜는 이제 표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말인 즉슨 얘네들도 그게 언제가 될지, CFTC의 승인이 언제가 될지 약간 이제 장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 텐데,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좋다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뉴스고, 이거 사람을 완전 날려 죽이려고 작정한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국내 소식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에 관한 소식인데요. 이제 라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중적인 서비스를 잘 만들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집중을 하겠다. 내년 상반기 중 새로운 퍼블릭 블록체인을 공개를 하고, 올해 안에 D앱 개발자들이 전용 블록체인을 구축해 상호 연동할 수 있는 플랫폼도 공개를 하겠다. 또한 이들의 야망이 있습니다. 암호화폐인 링크코인이 단일 화폐로 사용되고 라인판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발된 다양한 D앱들이 확장성을 가지면서 상호 연결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또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키를 이제 라인이 직접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라인이 중앙화된 환경에서 통합 관리를 할 것이고, 이것과 관련돼서 사고가 일어난다면 이제 책임을 라인이 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좋은 현상일 수도 있고 안 좋은 현상일 수도 있겠죠. 탈중앙화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조락펴락 할 수 있다는 그런 안 좋은 점이 있겠지만은, 뭐 해킹을 당한다든지 사고가 난다면 대신 책임을 져주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을 하겠다고 하니까 뭐 아무래도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국내 뉴스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내년 1분기에 잇따라 선보일 예정이다. 블록체인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피블은 누구나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블록체인 서비스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SNS의 기본 기능인 포스팅 기능과 보상 체계 및 원래 서비스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인 블록체인 업체 휴먼스케이프도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서비스를 시작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휴먼스케이프는 개인 건강 기록 서비스와 커뮤니티를 통해 난치, 희귀질환 환자들의 건강 정보를 데이터로 가공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 외에 온 오프라인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서비스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진정한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날도 추운데 열뻗칠 만한 그런 소식을 들고 왔는데, 블록체인 올해의 인물 1위로 국내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선정되었습니다. 그의 발언, 거래소 폐쇄 발언이라고 하죠. 그걸로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이 만든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21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고요. 이제 박상기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시사를 해버렸고, 그날의 2시간 만에 13%가 이제 암호화폐가 급락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그런 지지를 받아서, 지지라고 하긴 그런데 투표를 받아서 이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탈릭 뷰테린이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ICO 자금 조달에 의존하지 않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또한 작업 증명은 고등학생에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원리로 작동한다며,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정부의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암호화폐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개발자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 바로 비트코인 캐시 기반 알고리즘을 기본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 이러한 제안을 했는데, 이러한 제안이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넘쳐나고 있는데 하나가 더 추가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펀지 그룹인 블랙모어 그룹 앤 월스체인 그룹의 CEO 필립 넌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론적으로는 리플 XRP보다 더 분산되어 있다. 그러나 한 개의 국가에서 대부분의 비트코인 공급과 채굴을 통제하고 있고 비트코인을 끝내버릴 수도 있다는 게 매우 우려된다. 그런 면에서 XRP는 메인스트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중국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중국에서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거래소 비치 오브 골드에서 암호화폐 결제 API 서비스를 출시를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잠깐 함께 보시죠. 이스라엘 현재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비치 오브 골드가 최근 기업들이 현지 규제 당국의 규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이스라엘 세겔화나 미국 달러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 API 서비스를 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치 오브 골드는 기업들이 세겔화로 결제를 받은 뒤에 암호화폐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환전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도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와 관련해서 비치 오브 골드 측은 암호화폐 법정 통화 간 환전은 규제 당국의 규정이 까다로운 편이다. 하지만 해당 API 서비스를 통해 규제 기관의 규정을 준수하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결제를 취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전에 몰랐지만은 이제 나름 이스라엘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이제 우회하고 이제 적절한 선에서 잘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암호화폐 대중화에 힘쓰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트론 덱에서 200만 트론 코인이 도난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웨이보의 한 유저가 트론 네트워크 덱에서 200만 TRX 규모의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제보를 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저스틴 선이 이렇게 얘기했죠. 트론 재단은 개발자 대상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교육 기관을 만들어 트론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해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해킹 상황,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의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인도에 관한 소식인데요. 최근 인도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현지 주요 거래소 신규 서비스 출시 및 재정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것과 관련을 해서 인도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 DCX가 지난주 0.5비트당 매월 1.5%의 복리 수익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선보였고, 코인넥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 관련 보안 업그레이드 가이드라인을 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굽타 코인 DCS CEO는 인터뷰를 통해서 현지 암호화폐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적극 추진 중이라면서 향후 매주 10개에서 20개의 페어 거래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출처가 있는 그런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다른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 듣기로는 인도 정부는 이러한 기대감과는 달리 뭐 제대로 된 날짜라든가 그런 것을 정해놓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서두르는 듯한 움직임도 전혀 없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발 이 기사가 옳은 기사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래동화에 나오죠. 열려라 참깨 하면 문이 열리는데, 제가 직접 인도에 가서, 인도 정부 앞에 가서 열려라 카레 해가지고 이제 암호화폐 관련 규제 법안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시장이 개방이 되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12월 ICO 프로젝트 자금 조달액 규모 감소가 뚜렷하다.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해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좀 지긋지긋하시겠지만은 좀 한번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바비리 같은 경우는, 찰리리의 형이죠. 바비리 같은 경우는 33만 달러를 이제 다음 목표다. 다음 최고점은 비트코인이 33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이 필브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홍콩의 암호화폐 거래소 BTCC의 공동 설립자이자 분석가인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2019년에 2,500불에서 3,000불의 바닥을 찍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천천히 횡보하면서 우상향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공유한 차트가 바로 이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약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100불에서 2,500불 사이, 그것을 찍고 횡보 후 약간 우상향을 하면서 최고점은 바로 이곳, 대략 30만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날짜가 2022년. 이걸 언제 기다려 이 자식아. 근데 물론 그 전에 가격 자체는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려도 괜찮을 법한 그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봅니다. 제가 방금 이걸 언제 기다려, 이건 농담이고요. 저는 그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는 3년에서 5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이제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칼다노에 관한 소식인데요. 칼다노에서 이번에 앰베서더 프로그램을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마치 이것은 커뮤니티의 더 활성화를 위한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에 관한 그 아이디어를 XRP 커뮤니티에서 이제 얻은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XRP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스스로 막 나서가지고 널리 알리고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죠. 커뮤니티에서는 광고 효과도 어마어마하고, 이제 더 많은 거래소들이 XRP를 기축으로 상장하는 등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칼다노에서도 비슷한 커뮤니티의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서비스가 나왔는데, 앰베서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 역할인데, 첫 번째는 중재자 역할이 있습니다. 중재자는 칼다노가 안전하고 활동적인 커뮤니티를 유지하도록 돕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컨텐츠 제작자는 칼다노에 관한 커뮤니티와 더 넓은 세상을 위해 유익하고 매력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회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번역. 번역가가 비영어권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번역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지는지 안 주어지는지는 이제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칼다노 측에서 커뮤니티의 그런 참여를 더 독려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934개의 암호화폐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해킹을 당했거나 사기이거나 패러디 프로젝트에서 망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참 안타깝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리스트를 보시면은 이제 프로젝트가 실패한 코인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코인들은 다 빵원 같거나 망해버린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약 1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펌핑을 기대하시고 들어가셨다가 이제 여기 물리셨던 분들은 돈을 영원히 찾을 수가 없게 되겠죠.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여러분의 여윳돈만 가지고 진행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루머가 있는데, 이 테조스 코인이 코인베이스에 곧 이제 상장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루머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도 이제 거의 한물 같지 않나 싶은데 아직도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방콕에 있는 코리안타운의 이제 그런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은 가상화폐 구매 대행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암호화폐 구매 대행을 해주는 그런 광고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NBA 농구하는 곳인데, 농구하는 장면인데, 여기 보시면 림포라고 나와있죠. 림포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이 운동을 함으로써 림포 코인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죠. 그래서 암호화폐는 계속해서 우리 생활에 들어오기 위해서 조금씩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이 실사용화되는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새해 첫날에도 여러가지 소식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전달을 해드린 소식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수고했다는 의미로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꼭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현재 채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일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19년 새해 첫날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는 여러분들이 소원하시는 모든 것들 다 성취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도 다시 한번 활성화가 되고 더 나아가서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